안녕하세요. 최신특허TV의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주전자재료에 마그네슘 불화물을 활용한 실리콘 응급제 특허가 나와서 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벚꽃이 굉장히 활짝 폈더라고요. 여러분 꽃 구경 잘 갔다 오셨나요? 저는 영상이나 만들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한 봄 마주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이고 있는 흑연 응급제보다 충반적 용량이 훨씬 큰 실리콘 응급제로 이제 넘어간 추세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실리콘 응급제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흑연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충반전 시킬 때에 팽창을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팽창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충반전을 계속 하다 보면은 향후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SEI라는 층이 생기게 됨으로써 전기적 접촉을 약화시켜 가지고 재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SiOX, 그러니까 산화 실리콘을 활용하는 방법과 SiC, 그다음에 실리콘에다가 탄소를 씌우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리콘의 팽창을 굉장히 억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산화물을 활용하는 것은 주로 대주전자재를 사고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과 탄소 복합체를 활용하는 것은 삼성 SDI 그리고 한솔케미칼 등이 있겠죠. 근데 이제 23년도 3월 17일에 등록이 된 대두전자 재료의 특허가 있어요. 바로 다공성 규소탄소 복합체라고 하는 특허인데 이 특허의 청구항을 보면 이게 등록이 된 청구항인데 상당히 등록 권리 범위가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소 입자, 규소가 바로 실리콘이고 마그네슘 불화물과 탄소를 포함하는 다공성 규소탄소 복합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끝입니다. 이 특허의 권리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눈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대주전자 재료에서는 그 실리콘 응급제를 활용할 때 마그네슘을 활용하는 거가 되게 기술적으로 이 회사의 특징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마그네슘과 실리콘을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실리콘 응급제 개발, 연구 개발 과제도 수행한 적이 있고요. 증권사 레포트들에서도 대주전자 재료의 기술 핵심은 마그네슘을 활용하는 것에 있다라는 점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중한테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마그네슘을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초기 충반전 효율을 좀 높게 가져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산화물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 SiC보다요. 근데 이게 SiOX 계열은 초기 용량은 높으나 이 산소가 SiOX다 보니까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가 리튬이온과 결합해 버려 가지고 리튬이온이 이게 빨리 왔다 갔다 이게 하게끔 놔둬야지만 그 충반적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기 충반적 효율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그네슘을 첨가하는 그런 방식의 실리콘 응급제를 개발을 했고, 근데 이 마그네슘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 초기 용량이 낮아지게 되는 그러한 이슈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리콘 산화물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초기 용량이 엄청 큰데 마그네슘 넣음으로써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거고,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효율 같은 게 실리콘 카바이드가 좀 우수하다. 그래서 초기에 이게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리튬 이온을 이렇게 잡아낼 일이 없는데 실리콘 산화무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잡아내는 일이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초기 효율이 좀 안 좋더라. 이게 그래서 기술적 과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마그네슘 불화물을 첨가했을 때에 그때의 실험 데이터가 이게 특허에 나와 있어요. 특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실시에 1부터 10일까지가 이제 마그네슘 불화물을 넣은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마그네슘 불화물 넣지 않은 건데 이 경우에는 초기 효율이 90%, 82% 이게 꽤 높게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이 방전 용량도 150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이 방전 용량보다 더 크게 가져가면서 초기 효율도 85% 이상으로 가져가게 하니까 이 실리콘 산화물계의 약점을 좀 보완한 그러한 특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방전 용량이 1400 내지 2000 정도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이 마그네슘 불암물을 활용했을 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초기 효율도 80에서 90 정도로 이렇게 유지되더라. 50사이클에서. 그래서 초기 효율이 나쁘지 않았다. 이 얘기인즉슨 산소가 리튬이온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적어졌다는 얘기를 하겠는 거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불암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존에는 마그네슘 불암물을 활용하는 그런 특허가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마그네슘 불화물이 이제 리튬이온이 흡장 방출되는 과정에서 이 마그네슘 불화물이 이제 관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불화물 자체가 충전관에서 리튬이온을 방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비활성 물질인 거고. 그래서 이 마그네슘 불화물은 2차 전지 충전 시 규소 입자의 부피 팽창을 억제하는 구조체로 들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불화물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 실리콘이 이렇게 팽창하는 걸 억제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그 대주전자 재료에서도 마그네슘 활용하는 특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마그네슘과 그 산화물, 마그네슘 산화물이 이렇게 활용되는 거였지, 마그네슘 실리콘 산화물이 이렇게 활용되는 거였지, 마그네슘 불화물이 활용되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 불화물이 활용됐을 때 초기 용량도 높아지고 초기 방전 용량도 높아지고 충반전 효율이 좋아지고 이런 특징이 이렇게 특허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허의 권리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이 마그네슘 불화물을 활용한 실리콘 응급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제가 트래킹을 좀 하고 주변에 2차 전지 전문가 분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마그네슘 불화물을 활용한 그 실리콘 응급제가 어떤 특성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더 얻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또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튼간에 대주전자재료에서 그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와 관련된 특허를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